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합의 시기. 우리가 사고가 나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죠. 이 합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과연 적절한 합의 시기는 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고가 나신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고요. 생각할 겁니다. 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냐? 장애 진단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하는 게 적당하다. 그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는요. 장애 진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 어차피 저희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떤 부상이든 간에 수백 가지 진단명이 나오고 수백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봤는데 관절면 침범이 없다. 아니면은 관절면 침범이 있어서 평생 영구장애에 남겠다. 아, 이거는 뼈가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한시장애로 끝나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보험사한테 주장하는 이런 장애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그러면은 보험사한테 저희는 최소 14.5%의 영구장애를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척추에 압박 골절이 됐다. 그래서 핀을 박았다. 그러면은 32%의 영구장애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팔 중간에 딱 부러졌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13%의 한시 3년 정도, 길면 5년 정도. 그리고 정강이가 부러졌다. 근데 뼈가 다 붙었다. 라고 한다면은 뭐 14%의 한시 3년에서 5년. 그리고 뼈가 안 붙었다. 라고 한다면은 영구장애. 뭐 고관절이 골절됐다 12% 이런 식으로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서 3년이든 5년이든 아니면 영구장애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장애 진단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딱 부러져 가지고 누가 봐도 한시장애인데 소송 가도 한시장애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영구장애 진단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럼 보험사가 주냐? 절대 안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장애 진단서가 발급될 때까지 합의를 늦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몇 가지 케이스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동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를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6개월 이내 합의를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장애 진단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일 많이 줄 때 합의금을 제일 많이 준다고 할 때 그때 합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고 초기에는 상태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구장애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고 치료를 오래 했습니다. 6개월을 입원하고 1년을 입원하고 그리고 통원을 또 6개월 1년을 더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합의 안 하고 2년이 지나버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 다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 다 끝났다. 소송을 해달라.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봤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만약에 영구장애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신체 감정 가면은 한시장애도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은 소송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거는 장애 부분에서 한 푼도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경과를 봤었어야 됩니다. 사고 나고 뼈가 정확하게 붙고 있고 단지 내가 그냥 통증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소송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든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합의 시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몸이 다 회복돼 버린 경우라는 거죠. 자, 소송을 못한다 라고 한다는 거는요, 보험사에 큰 소리도 못 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송을 할 자신이 있을 때 보험사에 큰 소리를 쳐서 우리가 원하는 합의금을 줄래 안 줄래 아니면 빨리 소송 제기할 거다 라고 해야지 보험사에 어느 정도 압박 수단이 되는 거고 보험사 담당자도 최대한 합의금을 산정할 근거가 되는 거지. 치료를 쭉 해놓고 충분히 했다. 그리고 몸이 다 회복됐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장애 부분이 깎여버리기 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만약에 한시장애가 예상된다, 영구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일 많이 준다 할 때 합의하면 되고요. 영구장애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송을 갔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금액을 산정해봐야 되겠죠. 이 금액을 산정한 거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때 그때는 합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일찌감치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
소송을 제기해야지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고 내 몸 상태가 최대한 안 좋을 때 신체 감정을 받는 게 그나마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소송하면은 치료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보통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 소송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사고 시점, 뭐 한 4개월, 5개월 된 시점에서 소송 제기하고 계속 치료받고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판결을 받고 그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시기 왜 중요하냐면 내 몸 상태가 최악일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보상받는 돈으로 더 좋은 치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을 받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제일 좋은 케이스다. 그러려면 합의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송을 들어가는 시점, 신체 감정을 받는 시점, 이거는 조금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했고요. 자, 이게 아마 처음 부상당하고 처음 다치고 처음 합의해보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그냥 보상과 배상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삼각형 표시 클릭하시면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 전화번호도 기재해놨습니다. 글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 상담할 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 염좌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기여도가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담이 좀 제한된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